안녕하세요. 또랑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취 회복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기존에 저희 병원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교육했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취 회복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이고, 그다음 마취 회복 유닛이 무엇인지, 수술 환자의 마취와 회복을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환자가 이제 입실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복실 간호사에게 이벤트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인계를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실 간호사는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전신마취 환자 같은 경우는 오투로 해서 이제 산소를 어플라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마취 환자 같은 경우에도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환자 멘탈, 환자가 스토퍼한지 들어오지 않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팅까지 해 주셔야 되고요. 환자가 달고 있는 그 모든 드레인들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블리딩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원으로 환자 수술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환자 얼굴에 피부 손상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환자 사정에 이제 산소요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FiO2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흡입 산소 농도입니다. 우리 환자에게 고요량법 또는 이제 저요량법으로 해서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를 하고 있고, 알다시피 이제 고요량법은 벤츄리 마스크, 그리고 티피스, 저요량법은 나잘, 심포, 리저버백이 있고요. 각별의 이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고, 그다음 수분병도 이제 사용을 하죠. 자, 산소요법 나잘프롱이에요. 나잘프롱은 6리터 이상을 이제 투여를 하면은 환자분들 이제 점막 손상, 뭐 코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플 마스크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어온 마스크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환자에게 어플라이 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오투를 이제 바로 연결해서 이제 산소를 이제 올리시잖아요. 그때 바로 환자에게 어플라이 하지 마시고, 이 호흡낭, 이 백에 산소를 충분히 부풀린 다음에 환자에게 어플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벤츄리 마스크예요. 벤츄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산소 농도로 해서 이제 공급이 가능하고, 자,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LPM에 9, 12, 15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숫자가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FiO2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에게 9리터의 산소를 줬을 때 그때 35%의 FiO2를 제공할 수 있다. 15리터의 산소를 제공했을 때 환자에게 50%의 FiO2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 이거 돌리실 때마다 그 이 구멍의 크기가 다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도 이제 들어오는 구멍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벤츄리 마스크를 하거나 아니면 티피스를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 부위가 막히게 되면 정확한 산소 농도 공급이 참 어렵겠죠. 그래서 벤츄리나 아니면 티피스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옷이나 시트가 덮여져 있는지 한 번 더 꼭 보셔야 됩니다. 티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티캔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제 DM 환자. DM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하러 오시기 전에 보통 알버트를 하고 오시죠. 개방성 꼭 IV 라인 개방성 확인 보셔야 되고, RI가 이제 멈춰져 있을 경우에는 그 닫혀져 있는지, 그리고 3웨이는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실 후에 환자분 이제 BSD를 하시긴 하는데, 보통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방에서 마지막으로 한 BSD가 1시간 이내이다 하면은 보통 하진 않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는 BSD를 하고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노티하고 처방에 따라서 투여를 하고 있고, 고혈당 환자 같은 경우는 인퓨전 속도 조절을 하겠죠.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고위험 약물이다 보니까 코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액관이에요. 모든 배액관은 이제 환자분이 너무 불편하면은 이게 나와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리무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호자를 불러서 보호자를 킵을 하든지, 아니면은 신체 보호대를 이제 한 마취과에 노티를 하고, 마취과가 이제 해당과에 노티를 하고, 해당과에서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액관으로 해서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되고, 급성출혈 의심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끔은 써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네가티브 하는 경우 아니면 포지티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가티브가 잘
네가티브 환자의 경우에는 네가티브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체스트 튜브예요. 체스트 튜브는 이제 에러가 가끔 나면 이제 대형 사고로 발생이 가능하고요. 여기 위쪽으로 해서 드레인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기, 아래쪽은 이제 삼투랙이나 혈액 같은 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보통 이제 스퀴징 많이 들어보셨죠? 스퀴징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이제 배액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한 번쯤 이제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위에 튜브를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 여기서부터 쭉 밀어서 잡아 당겨주시는 이게 고무를 쭉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놓아요. 근데 이때는 오른손은 꼭 잡고 계시고 왼손을 놓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해서 삼투랙이 흐르는 것을 한 번 더 보시고 그것을 한 뭐 3-4번 정도 아니면 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나 5-6회 정도까지 해주시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배액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스트 튜브 기능 여부는 보통 오슬레이션하고 이제 버블링을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하시는 방법, 아니 보는 방법, 이걸 봤을 때 이 기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원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배액량이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게 되면 시간당 100cc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노티파이 바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환자분 바이탈 사인, 호흡곤란, 청색증 이런 증상 올 수 있으니까 늘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thoracic suction pressure는 보통 10에서 2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액이 되는 액체의 양, 색깔, 공기 노출 유무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배액관 총 정리인데요. 이거는 저희 병원 그러니까 EMR 간호일지에 있는 그 배액관을 전부 다 적어 놓은 거고요.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회장로와 결장로, 일레오스토미하고 콜로스토미. 일레오스토미는 오른쪽 아래, 콜로스토미는 왼쪽 아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EVD 같은 경우는 거의 CSF를 이제 그 배액하는 관이고요. 그다음에 배액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약간 좀 투명하게 나와요. 이렇게 된 상태, 블러디하게 나오는지, 터비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노티파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만약에 환자 거가 이제 이렇게 혼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헤모리지처럼 빨갛게 나왔다. 이때는 바로 우리 노티를 해 주셔야 됩니다. EVD 간호 같은 경우는 배액관이 꼬였는지 꺾였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흐름 같은 거 확인해 주시고 연결부위 디스커넥 그리고 리크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 머리 뒤쪽으로 해서 귀 쪽부터 머리 뒤쪽으로 해서 베개를 이렇게 쓱 만지면은 리크가 되면 확실히 여기가 이제 축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때는 바로 노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합병증이고요. 이제 우리 마취를 끝나고 이제 그 익스튜베이션 하고 나오시는데 뭐 각성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환자분 이제 바이탈 사인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체온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바로 이제 워머를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고요. 호흡기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기도 관리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업로드한 게 있어서 그건 이제 보시면서 한번 더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환기계 환자의 BP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그의 증상에 따라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약물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너무 BP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우선은 플로이드를 줘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BP를 보시고 그 다음에 승합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부정맥이나 허울성 심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의 그 호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예민하게 이제 들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의 이제 EK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환자분이 이제 입시를 하게 되면 환자분 차트를 한번 봐서 환자가 어떤 기저력이 있는지 어떤 투약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환자가 만약에 이제 NT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랩을 해서 가고 오거나 아니면 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환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겠죠.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호흡하기 어렵다거나 가슴 쪽이 쪼이는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 번 더 환자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환자분이 아무래도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약간 좀 일리터블한 경우가 있어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술 전에 이제 불안, 수술 중에 불안, 나왔는데 이제 엄마도 없고 걱정되고 불안으로 인해서 환자가 약간 좀 일리터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호자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불안을 낮추는 그런 기능이 있고, 보통 이제 성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선망이 와가지고 약간 일리터블한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환자 뭐 정말 협조가 안 된다, 보호자가 안 돼도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신체보호대를 적용을 해서 환자에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역구토예요. 환자가 이제 뭐 보미팅을 호소한다든지 여제가 있다고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은 바로 이제 환자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봉투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티파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환자가 이제 바로 속이 좀 미식거려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노티파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심호흡을 격려를 해주시면서 심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로 이제 해주세요 라면서 옆에서 같이 이제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너지야 또 이제 뭐 보미팅을 했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온이 이제 높거나 낮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워머를 준다거나 좀 시원한 바람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높을 경우에는 바로 마취가에 노티를 한다거나, 특히 뭐 앞배 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앞배다 보니까 체온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방에서 잰 온도와 회복실에서 잰 온도가 특별히 차이가 막 심하게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노티는 하지 않고 있고, 우선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신장합병증은 저희가 무엇으로 보냐면 거의 보통 이제 유릿 아웃풋으로 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폴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들어가 있으면은 되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특히 소변이 마려워요, 불편해요, 소변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 호소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해마출혈가 있을 경우에도 바로 노티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과다출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여기 뭐 드레인 좀 더 확인해 주셔야 되고, OBI 시색 환자 정말 중요해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그 패드에 블리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혈 유무 확인하고 출혈 양상 그리고 그 양도 확인한 다음에 바로 노티를 해주시면 됩니다. 통증 간호, 우리 회복실에서 가장 회복실의 꽃이죠. 통증 간호, 통증의 효과, 그리고 PCA를 우리가 이제 수술방에서 만들어서 환자에게 주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또 PCA는 절대 무통 주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이제 뭐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했을 경우에 볼루스로 뭐 펜타닐 50 마이크로, 뭐 100 마이크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연히 환자 그 펜타닐의 그 사이드로 인해서 환자분들 잠이 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환자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깨워 주셔야 되고요. 자, 의식 수준, LOC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보통 얼러트, 드로우지, 스투퍼, 세미콤마 이렇게 글을 보면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환자 사정을 할 때 보면은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게 이제 정말 이렇게 둘둘이 가장 헷갈리더라고요. 얼러트와 드로우지의 그 차이, 환자에게 이름을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한다 그러면은 얼러트, 좀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대답은 하지만 대답은 한다 그러면 드로우지. 그리고 드로우지와 스투퍼의 차이는 의사소통 차이예요. 그 의사소통이 되는지, 드로우지는 느리지만 의사소통은 돼요. 하지만 스투퍼는 의사소통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스투퍼와 세미코마, 환자에게 자극을 했어요. 만약에 환자의 이제 의식 사정을 하면서 뭐 어깨 쪽이나 이제 이쪽을 약간 꼬집었어요. 그때 스투퍼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지만 와서 그 꼬집고 있는 팔을 친다든지, 그러니까 잡아서 이제 뺀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이제 치운다든지 그런 액션하고, 세미코마는 그런 증상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우리 선생님들 한 번씩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표를 만든 건데,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퇴실 관리. 병동에 이제 인계를 하겠죠. 환자에게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어떤 약물이 들어가는지 용량 전부 다 인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RI 마지막 BST 몇 cc 퍼 아워로 들어가고 있는지, 엔티시나 도파, 노브 이런 약은 몇 마이크로 퍼 케이지 퍼 민으로 해서 몇 cc 퍼 아워로 들어가고 있는지, 환자의 낙상, 피부 손상 여부 등도 전부 다 저희는 인계를 하고 있고요. 이 환자 이송은 이제 저희 전산으로 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환자 환희 입혀주시고 유림 비우고 마스크 씌우고 모니터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개인 정보를 위해서 녹색 커버에 씌워서 이제 차트를 침대 발치 쪽에 넣어놓고 있고요. 그다음 이송 요원이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이제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만약에 환자가 회복실에 있다가 ICU로 가는 경우에는 해당 인턴과 이송요원이 함께 동행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퇴실하게 되면은 마무리 차팅과 이제 현황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